자, 이번엔 최마의 뒤집기입니다. 오늘 월요일 변함없이 또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 자리했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식시장 뜨겁죠. 자고 일어나면 숫자 앞단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막 아파트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1억씩 막 오른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으셨겠어요, 그죠? 네, 네, 천당 밑에 분당. 네. 자, 그랬는데 요즘은 코스피 뭐 주가 지수도 뜨겁긴 한데 뭐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근데 5,900을 아까 넘겼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뭐 장중 소강 상태인데 6,000포인트 이번 주 봅니까? 볼 수도 있겠죠. 3월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3월 달 쪽으로. 네. 3월이래 봐야 뭐 이번 주 넘어가면 3월, 그렇죠. 네. 다음 주 3월인데. 뭐 삼성전자 20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100만 원. 이게 약간 기준점이고 코스피 6,000포인트. 근데 사실 그냥 상징성이지 뭐 그게 끝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오늘 노무라 증권인가요? 얼마? 7,500, 8천. 8천? 네. 네. 막 불러대네 이제. 아 그러니까 그게 막 그냥 막 뭐라 그래? 저기는 아닐 거고 네. 객관 근거 타당성이 다 있잖아요. 뭐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 자, 지난주에는 뭐 어쨌거나 시장 중심은 반도체가 잡고 있고 지난주에는 뭐예요? 증권주, 방산주가 움직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오늘은 또 바이오가 올해 주 초반에 움직이고 그럼 주 중반이나 주 후반에는 또 무엇이 될까? 거기에 또 이제 변수가 등장한 게 미국의 이제 관세 얘기인데 관세 얘기는 앞만 들여다봐도 저도 뭐 이게 산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25 받던 걸 없애고 25%. 15를 다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IPPEA라는 이름으로 했던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 관세 15%는 대법원 평가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라졌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0% 얘기했다가 화들짝 놀라서 다시 15%로 올렸고 무역법 122조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0일 한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301조, 슈퍼 301조를 과연 발효할 수 있느냐?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설왕설래 말이 많고. 품목별 관세죠. 그렇죠. 품목별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슈퍼 301조까지 발현시켜서 정말로 무차별 관세를 때리는 그런 강력한 압박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화났어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별로 그다음에 품목별로 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상대편의 그 이의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5개월 안에 될까? 뭐 이런 논란도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그냥 악재가 딱 결정이 되고 거기서 변동이 없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변할 건 없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고민은 있어요. 그렇죠. 다만 뭐 국내 증시는 최근에 수급을 이끌고 있는 뭐 금융투자가 매수만 하면 뭐 빠졌다가도 언제든지 플러스로 돌아서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조금 자유로운 듯 보이고 그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매도만 했던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또 비교적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점도 상대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변수가 또 하나 생겼네라는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보도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아니라 더 커졌다라고도 얘기들 나오고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목리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대법원을 향해서 또 거친 발언을 쏟아냈고 그거를 이제 전환하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이동할 텐데 일각에서는 또 이란 얘기가 잠깐 또 나왔다가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뭐 교착 상태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두 분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버리셨어요. 그냥 아니요, 단어까지도 거의 이제 막 던지는 거지. 막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면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시장이 개장했는데 비해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조금 약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관세 철폐됐으니까 뭐 자동차 뭐 일부 어떤 관세에 좀 이렇게 쪼들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좋은 얘기다라고 이제 갔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저는 불확실성이 하나 오히려 이제 더 존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인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슈퍼 301조 그 아버지 부시 때부터 이제 갖고 있었던 거냐 그냥 내 맘대로 세금 매길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말씀 주셨듯이 이제 중간 선거까지 끼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이렇게 막 휘둘러대지는 못할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조금 더 불확실성을 좀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수급은 조금 엉키는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뚫고 이 수급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역시 숫자죠. 실적 우리가 기대했었던 실적, 뭐 컨센서스,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뚫고 가는 이제 그런 실적만 내준다면 뭐 이렇게 수급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종목 자체, 시장 자체의 어떤 밸류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좀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핵심은 지금 계속해서 뭐 수량도 딸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를 좀 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을 수급이 약간 막고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에 전혀 문제 없는 이제 그런 논리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결국엔 미국의 이제 뭐 중간 선거에 가장 민감한 건 인플레이션 물가잖아요.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사실 이번에 이제 관세 이슈로서 가장 조용히 웃고 있는 데는 중국이다라고들 평가를 하잖아요. 뭐 중국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거죠. 우리는 뭐 너무 나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너무 침묵화해서 우리 밥그릇을 잃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주시장이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반도체가 결국 밀리지 않고 그래도 버티는 핵심은 오늘도 이제 지표가 나왔지만 수출이 여전히 100% 늘고 잘 되고 있는.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수출- MLCC까지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수출 지표만 나왔다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는 100%가 거의 뭐 상수가 돼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면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출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를 여전히 뭐 주도주가 아니고 이게 구간마다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해버리면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주도주라는 건 이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군들끼리 빠르게 이제 모멘텀에 따라서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조금 우려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는 증권주하고 지금 이 자사주 기대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막상 내일 재료가 나왔을 때 세론이 나오느냐 아니면 재료 타고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느냐 정도가 아마 좀 걸리는 부분이고 내일 재료 뭐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뭐 통과가 아마 내일로 지금 내일? 예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뭐 내일 또 그 반대 토론하느라고 아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필리버스터. 네, 필리버스터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열린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국회 구도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또 낮으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새로운 가능성은 또 어떨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제한적이겠죠. 뭐 그렇죠. 팔 사람은 팔고 또 살 사람은 사겠지만 시장은 지금 분위기는 조정시 매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제일 예전에 싫어했던 말이긴 한데 조정시 분할 매수 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았어. 계속 샀으면은 지금 뭐 그렇죠. 하여튼 계속 가는 대로 뭐 우리가 영어로 뭐 keep going 우리 김종인 의사도 많이 쓰시지만 그냥 달려볼 때까지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순환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번 주에 뭐가 또 순환해서 주 중반으로 올 것인가 이게 사실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길목 지키기 내지는 뭐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주가가 이제 따라가고 싶은 조급증에 사기는 하겠는데 샀는데 뭐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은 내가 사면 물려 이거 또 반복될까봐 그래도 이제 내가 산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기분은 그리고 또 계속 유지하면 좋고 네, 뭐 이번 주 중반에 뭐 저- 방탄소년단이 판정질 다 끝내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이브는 주가 오늘 밀리네. 네, 네. 네.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뭐 말씀 주셨으니 keep going 한다라는 이제 전제를 좀 깔고 가고요. 반도체 이제 뭐 소부장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 있으면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저는 어쨌든 이 관세 이슈에 조금 플러스 알파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해운 쪽을 좀 보고 싶어요. 해운. 이게 너무 좀 이제 무거워서 선호도가 호불호가 있는 이제 그런 섹터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아직까지 이제 좀 메가 트렌드, 메가 이슈 중에 아직 좀 주식 시장에 크게 이슈화 안 된 이슈 두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대북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고 두 번째는 북극 항로에 대한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 네. 저는 이 관세 이슈와 녹이기에 딱 좋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운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HMM, 뭐 현대글로비스 뭐 두 종목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고 조금 내려간다 그러면 뭐 중소형 그런 해운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일단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좀 속도를 내겠다는 게 조금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종목이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관세 이슈에 피해를 봤었던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물동량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이 인슈어링이라 그 미국 내로 이제 다 생산 시설을 좀 가져가는 바람에 해운의 어떤 물동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좀 보여준다면 지금 해운주들 뭐 HMM 같은 경우에는 그 곡간 열어보면 저 금고 열어보면은 십수조 원이 있거든요, 현금이. 네. 원하는 사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관세 이슈가 이제 다소 느슨해지는, 물론 150일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만 좀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에 가고 해수부 이전과 또 북극 항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만난다고 하면 저렇게 계속해서 오래 누워 있는 그런 해운주들이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안에 현대차 유니버스 안에서 상당히 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딱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뭐 이렇게 좀 놓고 본다면 이 종목들이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조선, 해운 이걸 항상 세트로 봤는데 이제 좀 구별이 되다가 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 뭐 미국의 이제 제조업 부흥 뭐 여기에 맞물려서 좀 하다가 해운은 완전히 이렇게 잊혀져 네. 좀 뒤쪽으로 물려놨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이런 순환하는 구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중국이 제3세대 핵잠수함 진수식을 했더라고요. 사실 핵잠 이게 또 민감한 군수 쪽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또 호기일 수도 있고 달려들어야죠. 미국을 설득해서 잘해봅시다 이러면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거 말고도 캐나다 잠수함도 걸려 있는 게 있고, 캐나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KDDX도 있고. 어. 지금 일감은 넘쳐나는 중이죠. 솔직히 군수 관련돼서도 일감은 넘쳐나는 중인데 정부도 또 뭐 중기벤처부에서 또 이 군수 업체들을 좀 확장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소식도 있던데.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RFAICC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 건 통신 장비보다는 최근에 뭐 방산과 연결돼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또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민감도도 다 뭐 드론이나 관제 시스템 이런 쪽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올 연초부터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쪽도 결국 그쪽이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쪽의 움직임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K2, K9의 수출로 그동안 방산을 끌고 왔다면 앞으로 이제 방산은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뭐 현무나 천무나 아니면 뭐 관제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만약에 수출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기대감도 더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산 쪽에서는 그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돼서 또 하나 주목해볼 포인트는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히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되겠지만 화장품 쪽도 만약에 관세가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은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닌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눌림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미국 쪽 비중을 최근에 적극적으로 늘리고 브랜드가 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휴젤처럼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필러와 톡신을 계속 수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근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살펴보면 이거 자사주 비중도 한 12% 있거든요. 네. 소각과 관련돼서 만약에 모멘텀을 받으면 그러면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가장 또 영향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실적은 당연히 좋기 때문에 약간 소외됐었거나 조금 이제 순서가 된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쪽의 종목군들 화장품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부진했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 추가 알파가 붙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뭐 첨가 문화 콘텐츠는 아직은 부각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이브나 뭐 밸류를 이렇게 찢어낸다 표현이 좀 거친데 어쨌든 더 확장을 시키려면 어쨌든 마지막 그 퍼즐이 맞춰야 되는데 그건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한령이 좀 풀리는 그 순간이 돼야지만 지금 현재 있는 멀티플 밸류 이거를 좀 늘려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제 평가, 제 값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BTS 공연을 한다면 한번 분위기에 의해서 한번 편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엔터주들은 거의 제 값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국 쪽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제 그런 뭐 실적 또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 이런 것들이 다 동반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광화문이 열리는 건 안 되고. 그거 뭐 다 오르나요? 그런다고 그래서 하이브 정도에 뭐 잠깐 이제 아니, 제가 주목하는 건 이번에 이제 타이틀이 아리랑이잖아요. 네. 사실 요즘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선밥, 뭐 이 표전 국악, 제가 요즘 여기 좀 빠져 있어요. 이 들으면 짜릿해. 옛날에 뭐 예전에 그 이날치 밴드가 이제 범 내려온다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희문인가요? 이희문 씨의 싱싱 밴드.
뭐 이상 밴드 이런데 이렇게 음악 들어보면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국뽕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어서 한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주식시장에 대한 한이 이게 한풀이 시세 같은 거잖아요. 또 막 수십 년을 억눌려 있던 시장이 이제 좀 정상 찾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엔터나 이것도 포텐셜이 잠재적으로 좀 커 보여서 아무도 지금 막 그게 또 이제 시세가 움직이면 또 나와가지고 막 또 뭐 이런 거보다 조금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는 의미에서 미리 선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어떨까. 저희 방송이 항상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따라가면서 막 뒷북 치는 것보다는 조금 미리미리 한번 좀 봐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저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고. 네.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도. 예. 근데 이제 뭐 연말 연초에 이제 뭐 그 대통령의 이제 방중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쭉 주가 뽑은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면서 제자리에 왔었는데 뭐 BTS 공연에 의해서 좀 활성 효과가 BTS뿐만이 아니라 네, 뭐.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올라가면서 좀 뭐 재평가될 그런 가능성은 좀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적이 좀 넘어가려면 그 지금 우리 그 윗 부분을 그 저항을 좀 뚫어내려면 역시 좀 중국 쪽이 좀 제대로 좀 뚫려야 좀 제대로 된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또 뭐 한국 드라마를 봤던 레이디 부두아인가? 레이디 두아. 두아. 죄송합니다. 두아. 거기 브랜드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던데. 네, 재밌습니다. 네. 흥미로워서 잘 봤어요 아주. 뭐 특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힘이라는 것들에 대해 제작의 힘, 이 제조업의 힘도 사실 미국이 필요한 게 한국의 제조업의 노하우들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 하여튼 중심이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오늘 종목을 준비하신 것도 대부분 이쪽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어떤 거 오늘 준비하셨어요? 오늘 MLCC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뭐 MLCC는 지난 금요일부터 일단 터지고 있죠. 그렇죠. MLCC는 일단 가격 상승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쪽도 결국은 수급 문제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뭐 증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증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재료를 지금 수급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지금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라타라고 하는 업계 넘버원이 가격을 올리니까 당연히 이제 뒷단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뭐 예전부터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가격은 저도 무서워요. 네. 사기는 너무 무섭고 그러면 이제 뒷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일단 MLCC에 원재료 공급하는 업체 대부분 일본인데 국내에 딱 하나 눈에 띄죠.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지금 기판도 좋잖아요. 기판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덕산하이메탈의 솔로볼은 결국은 기판이 잘 되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IR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IR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의미 있는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MLCC는 막 단가도 막 추적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놓쳐버려갖고 모르겠네. 근데 아까 저도 기사를 보고는 알았지만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뭐 멘트는 해드렸는데 아이폰 한 대에 들어가는 MLCC가 대략 1,500개? 근데 이제 그 뭐 GB300이라고 하는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그 서버 렉 하나에 들어가는 MLCC가 45만 개래요. 그 크기도 더 크고 용량도 크죠. 그러게요. 네. 더 비싸죠. 근데 가격이 이제 얼마를 올려서 이게 단가가 산시적으로 이제 뭐 HBM이나 이것도 막 부르는 게 값이 됐던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로봇과 전기차까지 더하면 더더욱 그럴 수 그러게요. 있으니까. 네. 네. 참 원래 이게 MLCC가 약간 쩐뛰기 마진이 별로 안 남는 이제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우리 반도체에서 많이 보던 기시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병목 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병목 속도 안 나고 필요한데 뭐 이렇게 공급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다 보니까 뭐 김종현 의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제가 이제 지표 종목으로 본 게 뭐 야교, 무라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갔고 삼성전기가 치고 갔는데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럼 고부가 MLCC만 만드니까 범용 제품에 대해서 쇼티지가 이제 확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랫단에 있는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들의 이제 단가도 그 제품한 범용 콘덴서도 단가가 올라가는 우리가 뭐 많이 봤었던 뭐 D램이나 낸드에서 나왔던 현상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요 시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제 기판에 올라가야 된다면 이제 전지박
이라는 그런 소재도 지금 현재 그런 쇼티지 병목 현상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갔고 거기에 또 살짝 옆으로 더 간다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신고가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코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네. 광섬유를 광섬유. 가져간. 근데 우리 대한광통신이 이제 약간 재무적인 뭐 이런 대한광통신은 김종인 수사가 많이 얘기했죠. 예. 어떤 이제 증자의 뭐 이런 좀 것도 좀 이렇게 회계적인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지표 종목이 달려가 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 종목을 바라보면서 하는 매매도 뭐 충분히 유효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은 뭐 사마컨덴서, 롯데에너지 매티리얼, 대한광통신 우리 그 정현민 팀장이 좀 눈여겨 보는 그래도 기업들. 아까 이제 김종인 회사는 대주전자재료하고 덕산아이메탈.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